안녕하세요, 닥터베니 임연빈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이곳을 탈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죠. 즉, 조직 이탈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셨거나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전적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한 것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력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력관리 차원에서 이직의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회사와 직무를 얻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가 그런 자신감이 부족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멈칫 하다 보면 3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어찌 보면 이직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기존에 가졌던 경력들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직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 전략은 개개인이 가진 회사적 배경과 직무적 특성, 노동시장에서의 가치, 개인의 스펙과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 전략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직무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회사가 너무 어렵거나 비전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업 내에 건실한 회사들에 대한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의 문제이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회사를 선택하고 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펙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철저하게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세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직무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있고요. 특정한 직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영업과 같은 직무 특성을 가진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시장에서 일구어낸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력기술서에 작성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결심했다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력기술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더욱 성과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특정 직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관련된 서적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재직 중이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회사를 퇴사하지 마시고 조금은 느긋하게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상되는 이직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다음 주에 면접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무의 문제 또한 가급적이면 재직 상태에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좋아하는 직무, 흥미로운 직무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직무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 직무 전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직무 전환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거나 상사분들이 보시기에 그 직무를 더 잘 수행할 것으로 보이면 당연히 당신에게 그 직무에 대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직하고자 하는 직무로의 자격증이나 지식들을 채워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전의 경력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경력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지식을 가지고서 충분히 어필을 하지 않는다면 이직 확률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는 사람마다 매우 속성이 다릅니다. 대다수의 이직자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람과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직업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조금 더 분리된 직업에서는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인간관계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튕겨나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오랜 경험을 보았을 땐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본인이 가진 직무와 회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직을 하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퇴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든 그것은 결국 개인 성격과 직업 철학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직 결심을 하기 이전에 개인의 이직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문제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전과 경력이 도움이 되는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한다. 1년 이내에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무의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 역시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사로 직무 전환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직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지식들을 충분히 준비한다.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목표로 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직을 하던가 아니면 장기전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직을 결심하셨나요? 제가 제시하는 전략들을 생각해 보면서 보다 현명한 이직 전략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요.